것 같은데? 안 되네? 오케이. 자료는 저번이랑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 이건 따로 있습니다. 네. 이제,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번 시간엔 이제 PDD를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하는지 레드, 그린, 리팩터의 순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테스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어, 이제 어떤 모듈은 테스트하기가 쉽고 어떤 모듈은 테스트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약간 여태까지 말했듯이 클린 코드하고 그리고 뭐 제가 다뤘던 뭐 모듈별 분리 이런 거에 따라서 테스트 가능성이 달라지거든요. 음, 우선 먼저 오늘 다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거 없어졌네. 우선 인터페이스와 그거의 구현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어, 그리고 다른 코드들이 어떻게 협력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인터페이스와 프로그래밍, 이제 그 인터페이스가 왜 쓰이는지 이런 거에 대해 설명드릴 거고 정보 숨김에 대한 것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게 잘 됐을 때 코드가 환경 변화에 적응력이 좋아진다는 거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서 개방 폐쇄 원칙을 구현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아까 배웠던 거하고 이제 그 같은 맥락이고 개방 폐쇄 원칙을 잘 활용했을 때 그 테스터빌리티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을 또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터페이스와 구현. 이제 인터페이스는 코드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인터페이스가 사용되는 것은 추상화에 사용되는데 추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존 베겔 구탁이 설명을 이렇게 해놨는데 주어진 맥락에서 관련된 정보를 남기고 이제 맥락하고 관련이 없는 정보는 다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여러 속성 중에 일부만 보이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getset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제 특정을 저희가 원하는 프로퍼티만 get을 통해서 접근하게 하고 또 set을 통해서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쵸? 예. 잠시만요. 그리고 협력과 계약은 음, 이 대부분의 코드들이 협력을 하는데 이 협력을 할 때 어떻게 협력을 하나를 생각했을 때 사실 협력에 필요한 것은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협력을 할 때 제가 뭐 다른 사람하고 현걸씨 개발자님하고 협력을 하려고 할 때 저는 현걸씨한테 무엇을 개발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또 무엇을 개발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논의를 하지 이걸 어떻게 구현했다는 걸 일일이 다 알다 보면 사실상 굉장히 이 소통하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코드들이 협력을 하는데 이때 협력에는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협력하고 있는지 그걸 아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라는 게 뭐냐면 인터페이스는 그 어떤 걸 주는지 그걸 표현하고 이제 클라이언트 코드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 그러니까 어떤 코드를 호출해서 사용하려고 할 때 그 호출하는 클라이언트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정보예요. 그리고 협력하는 코드 사이의 계약이고 그리고 이것은 추상화의 결과입니다. 음. 인터페이스와 프로그래밍.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예시로는 뭐 이런 게 있죠. 이제 프린트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IO하고 이제 스탠다드 IO 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터페이스인데요. 저희가 프린트 함수를 작동할 때 그 함수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관심이 없고 단지 프린트 함수로 호출하고 호출한 데에 대한 파라미터로 스트링을 넣어주면 그게 스탠다드 아웃풋으로 나간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리고 콘솔 로고도 마찬가지로 브라우저마다 뜨는 콘솔이 다른데 이런 거에 관심 없고 똑같이 저희는 콘솔 로고 쓰면 이게 어딘가에 로고를 남는다. 이 사실만 알면 쓸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인터페이스가 있음으로써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숨김이라는 거는 이제 이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제안한 건데, 이제 정보를 숨김으로써 효과적인 모듈화가 가능해요. 조직 간의 의사소통이 최소화되고 변경 여파가 최소화되고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필요한 정보를 필요 없는 정보를 숨김으로써 필요한 정보들이 드러나게 되고, 이 필요한 정보들로만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인터페이스랑 똑같은 맥락으로 의사소통이 최소화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 정보를 숨겨놨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시스템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변경되었을 때 그것을 사용하는 부분에서도 변경이 필요하겠지만, 최대한 정보를 숨겨놨을 때는 만약에 숨겨놓은 부분에서 뭔가 수정할 일이 생겼다 했을 때는 사실상 외부는 신경을 쓰지 않고 정말 내부에서만 변경을 하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게 되는 거죠. 효과적인 모듈화를 위해서는 정보를 숨겨야 되고 시스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어떡하지? 아마도 모듈화를 했을 때 인터페이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작동되고, 인터페이스 자체가 시스템을 설명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이제 공개해야 되고 어떤 것을 숨겨야 되는지 여부는 이제 변경될 것 같은 경우는 설계 결정을 숨기고, 그리고 변경되지 않을 것들을 공개하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먼저 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자바로 만든 예시가 이 예시인데, 그때 당시에 앱이 있었고, 그리고 앱이 앱 모델을 호출해가지고 로직이 실행됐어요. 그리고 앱 모델이 만들어짐으로써 좋았던 게, 앱 모델 스펙이라는 테스트를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JUnit 테스트. 이게 앱 모델이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앱이 있고, 이걸 진짜 실제로 실행시키는 앱이 있고, 앱 모델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통신하는데, 근데 지금 앱 모델에는 이제 앱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인터페이스가 다 있으니까 저희가 테스트를 작성할 때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똑같이 그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좀 더 앞서서 배운 개념이지만 스톱 코드를 넣을 수 있게 또 설계가 되었었죠. 스톱 코드를 넣으니까 내부에서 그냥 랜덤으로 만들어야 될 수를 저희가 테스트를 위해서 일정한 수를 리턴하도록 그렇게 좀 변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앱 모델을 통해서 정보를 숨겨 놓으니까 따로 분리해서 숨겨 놓았을 때 이런 식으로 테스트 용이성이 생겼다는 걸 저번 시간의 사례로 알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객체 지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보통 사람들이 캡슐화나 상속이나 추상화, 다양성을 OO, 그러니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의 핵심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진짜 정말 OO의 핵심일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추상화가 이게 OO의 핵심일까요? 라고 하면, 추상화를 안 하는 코딩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사실 함수형 프로그래밍도 그렇고 아니면 절차 지형 프로그램에서도 어떻게든 추상화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추상화를 하려고 하는 건 또 같은 거고, 그리고 상속 없이 OO를 구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언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겼을 때는 상속이 과연 OO의 핵심적인 원칙일까?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저의 의견은 아니지만 이규원 개발자님은 OO의 핵심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OO의 핵심을 개방 폐쇄 원칙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개방 폐쇄 원칙이 뭐냐면, 소프트웨어 엔티티는, 그러니까 엔티티라는 것은 클래스, 모듈, 함수 등 이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확장에는 열리고 수정에는 닫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 가능한 모듈을 열려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닫혀있다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다른 모듈에 대해서 사용될 수 있을 때 모듈은 닫혀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듈에서 이 안쪽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마치 저희가 C 프로그램을 빌드한 상태로는 바이너리니까 어떻게 코드를 변경하거나 위변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상태인 것처럼 다른 모듈에서는 사용할 때 닫혀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상속을 염두한 정의. 그쵸. 그래서 이제 열려있다는 것의 한 가지 사례로는 상속을 염두로 한 이게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을 하면 상속했을 때는 열려있잖아요. 내부에 있는 그 메소드들을 사용할 수 있고, 물론 이제 private, protected, public이라는 그 레벨이 있긴 하지만 이제 상속했을 땐 열려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일반 접근에서는 닫혀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상속을 사용하면 개방 폐쇄 원칙을 구현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상속을 남용하면 별로 좋지 않다는 좀 얘기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OCP는 상속을 염두에 둬가지고 만든 단어인데 시간이 지나서 의미가 확장되어서 다형성에 기반한 OCP가 좀 주요 의견이 되었는데요. 원래는 모듈에서 앱스트랙션 호출할 때 그럴 때 디펜던시 A를 사용하면 그러면 이 앱스트랙션 이 부분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그리고 모듈에서 앱스트랙션을 호출할 때 디펜던시 B를 사용하면 또 다른 기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걸 기능을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컴포지트 포톤으로 사용하면 그러면 플러그인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플러그인 A, B를 갖다가 여기서 컴포지트를 통해서 한 번에 하나로 만들어서 플러그인 A와 B가 이제 앱스트랙션에서 작동되도록 하고 이것을 모듈에서 호출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는데요. 다시 이제 예제에서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 예제는 개방 폐쇄 원칙을 사용하는 리액트 앱인데요. 작동 방식은 간단해요. 작성자하고 내용을 넣으면 그러면 밑에 댓글 리스트 형식으로 쭉쭉쭉쭉 붙는 프로그램인데요. 마우스 포인터 보이나요, 지금? 네, 네, 보여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했듯이 이 어떤 앱스트랙션에다가 새로운 기능을 플러그인처럼 추가할 수 있다 했잖아요. 플러그인으로 만약에 앞뒤에 공백이 있을 경우 앞뒤 공백을 없애주는 기능을 만들고, 그리고 가운데 공백이 하나 이상이고 뭐 공백이 5개 들어가면 하나로 줄여주는 기능을 이제 추가로 넣을 건데, 그때 이 앱스트랙션에 코드 수정이 없도록 하는 거, 이 부분 한번 학습해 볼게요. 잠시만요. 큰일 났다. 푸시를 안 해놓은 것 같은데. 잠시만요. 녹화 중지했다 다시 할게요. 네, 됐습니다. 자, 저는 리액트 앱을 만들었는데 이 리액트 앱이 어떻게 코드가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인덱스에서 처음에 리액트 앱을 이제 인덱스에서 생성합니다. 리액트 앱을 이제 보면 앱에다가 커멘트 컴포저를 넣어줘요. 이 커멘트 컴포저를 넣어주고, 일단 이 커멘트 컴포저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 자세히 할게요. 앱에서는
커맨드 컴포저를 받아서 그래서 커멘트라는 상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커멘트는 어레이죠. 그래서 커멘트의 상태를 관리하고 있고 여기서 커멘트 컴포저를 이용하고 on new comment라는 걸 넣어서 set 코멘트로 해서 이제 새로운 코멘트가 들어왔을 때 코멘트에다 넣어주는 걸 하고 있어요. 다음에 코멘트 컴포저를 다시 볼게요. 코멘트 컴포저가 다시 인덱스로 가야겠구나. 코멘트 컴포저. 이게 어떤지 잠시만요. 맞을 텐데 이거. 코멘트 컴포저. 팩토리에서. 이게 잠시만요. 이게 수정이 좀 된 거라서 원래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리팩토링이 안 된 상태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리팩토링이 된 걸 보여드려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코멘트 트리 됐고 코멘트 리스트 코멘트라는 거 만들고 그렇죠, 이렇게 돼야죠. 네, 다시 네. 코멘트 컴포저를 넣어주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코멘트 컴포저 팩토리에서 바로 만들어서 넣어주죠. 지금은 앱에서 봅시다. 앱에서 코멘트 컴포저를 받아서 이제 상태를 관리하는데 첫 번째 상태 author, content, comment잖아요. 이게 author, comment, content 이렇게 뜨는 거예요. 여기 상태를 관리하고 있고 handle submit, submit을 눌렀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작동이 되는지를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new comment가 이제 커멘트 컴포저를 이용해 가지고 author하고 content를 넣으면 그럼 이제 이 커멘트 컴포저가 그 형식으로 지금 new comment에다가 저장할 형식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코멘트 여기 use state에다가 커멘트에다가 new comment를 넣죠. 그리고 set author하고 set content로 그 지금 author하고 content를 초기화해 주고요. 그리고 밑에는 뭐 onChange로 set author 그리고 onChange로 set content submit 이렇게 바인딩 해주고요. 폼으로 onSubmit에서 handle submit 이렇게 지금 작동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멘트 컴포저가 어떻게 됐냐? 커멘트 컴포저는 이제 커멘트를 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줄 때 그 넣어준 형식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커멘트 컴포저 팩토리에서 커멘트 컴포저를 리턴 봤는데 이때 보면 이게 커멘트 컴포저죠. 지금 그래서 author와 content를 받고 그것을 리턴해서 id 넣어주고 author 넣어주고 content는 content refiner 이제 refiner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그 기능이 공백을 없애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refiner에 콘텐츠를 넣어서 콘텐츠를 정제해서 다시 콘텐츠를 넣어주고 create time으로 타임을 저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서 만약에 코멘트 잠시만요. 코멘트 리파이너에 대한 설명 안 했네요. 제가 코멘트 리파이너 보면 이걸 써야겠구나. 여기 있으니까 편하네. 네, 코멘트 리파이너가 지금 trim white space거든요. 그래서 trim 함수 아시죠? 네. 좌우에 있는 공백 자동으로 없애주는 거. 이거 써서 밸류 트림하는 거예요. 지금은 한 기능은 여기서 좌우 끝에 있는 공백만 없애주는 기능을 하는데 만약에 가운데 공백이 뭐 2개가 들어갔을 때 그것을 공백을 하나로 바꿔주는 것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지금 trim white spaces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잠시만요.
이 트림 화이트 스페이시스에다가 코드를 수정해서 추가를 하겠죠. 원래 value.trim만 있었는데 여기다가 추가를 해서 가운데 뭐 하나 이상의 공백이 두 개짜리가 인덱스 오브 해가지고 있으면 그걸 하나짜리로 바꿔주고 그것을 뭐 반복문을 돌리든 제기를 돌리든지 해가지고 처리해주고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될 텐데 근데 만약에 또 다른 기능이 또 생겼어요. 예를 들어 대문자가 들어가는데 소문자로 바꿔줘야 된다. 그리고 뭐 여기다가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약간 욕이 들어가면 욕설을 그 별표로 바꿔준다. 이런 기능이 생길 때마다 저희는 코드를 바꿔줬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수정된 결과를 보여드리면 음, 이거 쓰는 게 익숙치가 않네요. 네, 이거니까 네, 보시면 앱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앱 입장에서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인덱스 입장에서는 인덱스 입장에서 비슷하긴 해요. 커멘트 컴포저 팩토리를 하는데 커멘트 리파이너라는 것을 이제 파라미터로 넣어주거든요. 근데 이제 커멘트 리파이너가 뭐냐면 이제 저희가 화이트 스페이스만 원래 트림 화이트 스페이스만 했었는데 이제 그 가운데 있는 공백을 줄여주는 컴팩트 화이트 스페이스를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마치 플러그인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배열로 넣어주면 이게 하나씩 동작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커멘트 리파이너. 그래서 이 컴포짓 컨텐트 리파이너 팩토리가 이 지금 리파이너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함수들을 갖고 있으면 그럼 얘가 하나하나 얘를 호출해가지고 콘텐츠를 자동으로 이 두 개를 둘 다 처리할 수 있는 컨텐트 리파이너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커맨드 컴포저 팩토리에다가 주입시켜주면 얘가 아까 봤던 앱 안에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커맨드 컴포저 팩토리를 보면 예. 이제 이것도 똑같죠. 코멘트 리파이너를 받아서 그래서 이걸 콘텐츠로 하는데 아까랑 다른 거는 코멘트 리파이너 아까는 위에서 임포트를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제 코멘트 리파이너를 밖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코멘트 리파이너 종류가 바뀔 수 있는 데에 대한 유연성이 생긴 거죠. 그리고 다시 인덱스를 보면 네, 코멘트 이쪽을 다시 해볼까요 한번? 컴팩트 화이트 스페이시스 컴팩트 화이트 스페이시스가 여기 있고 오타가 있네요. 그리고 트림 화이트 스페이시스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함수의 인풋과 아웃풋은 인터페이스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만 맞춰준 걸 넣으면 하나하나 추가하면 자동으로 다 처리가 되게 된 거고 네, 컴팩트 먼저 보지 말고 트림 화이트 스페이시스는 똑같아요. 얘하는 것 지금 똑같아요. 밸류가 들어왔을 때 이 밸류 처리해줘서 리턴한다. 이 형식 지켜주는 거고 이 형식을 똑같이 지켜서 컴팩트 화이트 스페이시스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밸류가 만들었을 때 리턴하는 값은 만약에 공백 두 개인 것짜리가 있으면 이 인덱스 오브가 0에서 1 이상이겠죠? 만약에 근데 있으면 그러면 있으면 이게 0에서 1부터 이상일 테니까 이게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컴팩트 화이트 스페이시스를 제기로 줄여가지고 계속 한 번 더 계속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화이트 스페이시스가 두 개 이상인 게 없으면 그러면 리턴하는 방식으로 이것도 그냥 똑같은 인터페이스로 설계를 해준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컴포지트 컨텐트 리파이너 팩토리 이게 아까 그 두 배열로 리파이너들을 넣어주면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였잖아요.
이 팩토리 이용해서 refiners, 이 어레이를 받아서 refiner가 reduce 함수를 사용해서 하나하나를 처리하게 한 거죠. value, refiner. value로 이제 값을 value로, 잠시만요. 뭔가 실수한 것 같은데. 맞지 않아요? 저 밸류가 어차피 커면 맞네요. 헷갈렸네. 소스를 받아서. 그쵸. 소스가 초기 값으로 들어가는 거고, reduce에서 나온 걸로 value를 넣은 다음에 refiner로 처리하게 해서, refiner가 value로 처리된 것을 다시 이제 그 다음 배열의 이제 엘리멘트를 사용해서 또다시 이걸 리파인을 한 번 더 돌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리턴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설계를 하면 실제로 이 앱에 있는 부분은 변경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기능이 필요할 때마다 계속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이해가 되셨나요? 저도 이걸 막상 해보니까 이게 좀 코드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수월하진 않네요, 생각보다. 네. 저 아까 그 오브젝트 부분 한번 다시 보셨어요. 어. 그 UI 그 어디 있습니까? 입고 있던 거였는데 좀 파일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커멘트 컴포저 팩토리. 아, 커멘트 컴포저 팩토리는 이걸 커멘트를 컴포저 하는 걸 팩토리 하는 거고 그리고 컴포저가 있고 리파이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컴포저는 그 리스트에 넣기 위한 게 컴포저고요. 리파이너는 정제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커멘트 컴포저 팩토리는 그 리스트에 넣기 위한 형식으로 컴포즈 해주는 거고 리파이너는 이제 그 콘텐트 텍스트를 정제하기 위해서 컴팩트 화이트스페이스, 트림 화이트스페이스일 수도 있는데 근데 아까 말했던 콘텐트 리파이너 팩토리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리파이너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컴포지트 컨텐츠 리파이너 팩토리가 그 정제된 컨텐츠들을 하나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정제는 컨텐츠를 만들어준다기보다는 리파이너들을 하나에 네, 모아서 리파이너를 모아서 하나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컴포짓 패턴을 이용하면 그럼 이제 무슨 기능이 새로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선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너무 왔다 갔다 보여드려서 그럼 이거는 근데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 했는데 이게 네. 다 펑션으로 한 것 같아서 그게 혹시 다른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말했던 인터페이스는 네. 사실 이게 자바스크립트라서 인터페이스라기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이 규약으로 쓴다면 문제없이 동작할 것이다라는 것만 정해놓고 그게 밸류가 들어오면 그 밸류를 가지고 리파인해서 리턴한다. 이것만 이제 정해놓은 거를 함수로 계속 리파이너 팩토리에다가 추가를 계속 해주면 그러면 그게 작동이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결합도를 줄이고 좀 더 유연한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의 장점은 원래 앱에서 이제 그 refine 하는 부분을 담당을 어느 정도 했던 건데 이제는 전혀 담당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앱이 전혀 변경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 네. 이해 안 가신 거 있으면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 리듀스 있던 부분 혹시 네. 다시 한번 모음. 이거죠. 이건 아마
리듀스 함수를 보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리듀스 함수는 리듀서가 이게 여기 함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어커뮬레이터는 이제 커런트 밸류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누적된 누적되는 거고 어커뮬레이터가 여기에다가 뭘 더할 것이냐 라는 거라서 그럼 어큐뮬레이터의 커런트 밸류가 계속 누적되는. 그렇죠. 아, 다시 이걸 보면 정확히는 리턴 값이 어큐뮬레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런트 밸류가 계속 누적되고 이제 어큐뮬레이터가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어큐뮬레이터가 계속 그 누적된 거고 커런트 밸류가 새로 추가되는 거고. 그래서 저기 어큐뮬레이터 플러스 커런트 밸류가 있잖아요. 저게 리턴 값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큐뮬레이터에는 저게 쌓여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한 순서대로 되는 거죠. 처음에는 1, 그러면 처음에 어큐뮬레이터는 뭐 값이 들어가요? 0이 들어간다. 처음에는 이제 위에 건 0이 들어가고 밑에 거는 이제 5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실시간 설명한 게 생각보다 쉽진 않네요. 그러면 accumulator는 accumulator callbacks returns value. 컬백의 리턴 밸류인데 처음에는 그 리턴 밸류가 없잖아요. 네. 그거를 정의해 줄 수 있는 게 여기 두 번째 파라미터로 넣으면 그럼 이거 첫 번째 어커뮤니터 값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없으면 이제 그렇죠. 그냥 0으로. 네. 0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undefined. 그 다음 거. 그 다음 게 그럼 1인.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배열을 첫 번째 요소로 사용을 한대요. 소위값을 제공을 하지 않아요. 그럼 음. 1이 그냥 그래서 여기서 1이 되거든요. 이건 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맞아. 여기서는 5 넣으면 이제 5, 1, 그 다음에 더한 거 해서 2 더하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는 1, 2로 해서 1, 2로 해서 시작. 저도 막상 설명하려니까 이제 헷갈려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밸류는 소스. 소스는 이제 그 뭐 정제되지 않은 외부로부터 원본 받아온 스트링이죠. 값이죠. 그쵸? 그 양쪽에 트림도 안 돼 있고 가운데 스페이스도 중복되어 있는 그런 값이 들어가고 그게 리파이너를 통해서 이 리파이너스는 근데 여러 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리파이너 근데 리듀스 함수가 하나씩 꺼내서 그래서 네, 그럼 그 리파이너 하나가 아까 그 미리 정해놨던 그 두 가지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트림. 네, 네. 네.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하나씩 들어가고 그 누적된 값을 저장해놓고 또 하나 들어가고. 처음에 소스가 밸류에 있어가지고 이 밸류로 리파이너를 하면 그 다음에 리듀스가 또 한 번 실행될 때는 리듀스에는 콜백이 한 번 더 실행될 때는 리파이너는 이제 다른 게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 기준으로는 트림을 먼저 하니까 처음엔 트림 리파이너가 들어가서 이걸 처리해서 양쪽에 있는 공백이 없어지면 그러면 그것을 다시 처리를 하는데 그 다음 리파이너는 가운데 있는 공백을 컴팩트하는 게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 트림된 이 밸류를 가지고 리파이너에서 한 번 더 공백을 컴팩트 해주면 이제 어레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리턴하는 거죠. 더 질문 있으신가요?
전 이제 없습니다. 이게 확실히 코드로만 설명하려니까 설명이 쉽지는 않네요. 이번 내용에서는 그래서